어느 날 목이 아플 때 담이겠지.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나이 들면 다 그렇다더라.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노년건강의학과 최병철입니다. 오늘은 목 디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목이 아플 때 실제로 주변에서도 병원 갈 정도는 아니라고 말하고 파스 하나 붙이거나 찜질 몇 번 하다 보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 통증을 병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참고 버티는 쪽을 선택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목 디스크는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심하게 아픈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매하게 불편한 느낌으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뻣뻣하고 고개를 돌릴 때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조금 움직이다 보면 풀리는 것 같아서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낮 동안에는 일도 하고 TV도 보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정도면 다들 참고 사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문제는 통증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이때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근육통이나 담은 보통 며칠 쉬면 확실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하지만 목 디스크로 이어지는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좋아졌다가 다시 불편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프다기보다는 항상 걸리는 느낌으로 자리 잡습니다. 고개를 특정 방향으로 돌릴 때만 불편하거나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다가 일어날 때 유독 뻣뻣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도 대부분은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있어도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고 하루 이틀 지나면 조금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괜찮다, 조금 더 버텨보자라는 판단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목은 이런 버티기에 가장 취약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목은 하루 종일 머리 무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부담이 가는 구조인데 여기에 고개를 숙이는 자세, 같은 방향으로 오래 보는 습관, 불편한 베개까지 겹치면 부담은 계속 누적됩니다. 이 상태에서 통증 신호가 왔다는 것은 이미 목이 한계에 가까워졌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단순한 담이나 피로로만 여기고 계속 사용하면 문제는 서서히 깊어집니다. 목 디스크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와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참고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진행됩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혹은 병원 가는 게 번거롭다는 이유로, 혹은 수술 이야기가 나올까봐 두렵다는 이유로 미루는 사이에 목은 계속 같은 부담을 받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처럼 바로 이걸 모르고 버티다가 목 디스크로 이어지는 가장 흔한 시작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얘기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미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에서는 이렇게 버티는 생활이 실제로 목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하루 중 어떤 순간에 목이 가장 많이 상하는지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 디스크로 이어지는 가장 흔한 길은 특별한 사고가 아니라 하루를 보내는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무거운 걸 드는 일도 없고 크게 무리한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목은 무거운 걸 들지 않아도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사용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손상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고개를 약간 숙인 채로 오래 유지하는 자세는 목에 생각보다 큰 부담을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을 보는 순간부터 목은 앞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TV를 볼 때도, 신문을 읽을 때도, 식탁에 앉아 있을 때도 고개는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때 본인은 편하다고 느끼지만 목은 머리 무게를 정면이 아니라 앞으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 자세가 반복되면 목뼈 사이의 디스크는 계속 압박을 받게 됩니다.
잠깐이라면 괜찮지만 하루에 몇 시간씩 누적되면 부담은 줄어들 틈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이 아프면 움직이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파에 기대거나 목을 고정한 채로 TV를 오래 보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 자세가 오히려 목에는 더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목은 일정 범위 안에서 부드럽게 움직여줄 때 부담이 분산되는데 한 자세로 오래 고정되면 특정 부위에만 압력이 집중됩니다. 그 결과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더 아프다는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잠자는 자세 역시 목 상태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베개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목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면 밤새 목은 불편한 각도로 고정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독 목이 뻣뻣하고 고개를 돌리기 힘들다면 수면 중 목이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낮 동안의 생활 부담까지 더해져 목은 회복할 시간을 잃게 됩니다. 하루 중 목이 가장 많이 망가지는 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피곤해진 상태에서 자세가 무너질 때입니다. 저녁이 되면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고개가 더 앞으로 빠지고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거나 턱을 개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때 목은 가장 취약한 상태에서 가장 큰 부담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이 시간을 휴식이라고 생각하며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는 사용 습관은 통증이 심하지 않을 때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목은 특정 방향으로 돌릴 때 불편해지고 오래 같은 자세로 있으면 더 뻣뻣해집니다. 이때도 많은 분들은 오늘은 좀 많이 썼나 보다 하고 넘깁니다. 바로 이 반복이 목 디스크로 가는 가장 흔한 길입니다. 다음에서는 이런 변화가 담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목 디스크를 의심해야 하는지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 통증을 겪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담과 목 디스크의 차이입니다. 담이라고 생각하면 며칠 버티거나 파스를 붙이며 지켜보게 되고 목 디스크라고 생각하면 컵부터 나서 병원을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둘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참고 버티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담과 목 디스크는 통증이 나타나는 방식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담은 보통 특정 날 갑자기 시작됩니다. 잠을 잘못 잤거나 찬바람을 맞았거나 무리한 뒤에 뻐근하게 아프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풀리는 방향으로 갑니다. 움직일수록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이 들고 며칠 지나면 확실히 좋아졌다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목 디스크로 이어지는 통증은 이런 회복 과정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불편해지고 완전히 편해졌다고 느끼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신호는 통증의 범위입니다. 담은 보통 목이나 어깨 한 부위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목 디스크가 시작될 때는 통증이 목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팔로 퍼지는 느낌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팔이 묵직하거나 특정 손가락이 저린 느낌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를 혈액순환 문제로 착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팔로 이어지는 이런 느낌은 목에서 내려오는 신경과 관련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의 차이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유난히 뻣뻣하고 움직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단순 근육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조금 풀리는 것 같다가도 다시 저녁이 되면 불편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목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담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가벼워지지만 목 디스크로 가는 통증은 하루의 리듬 속에서 계속 모습을 드러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지나치는 신호는 고개를 돌릴 때
특정 방향만 유독 불편해지는 경우입니다. 어느 날부터 좌우 중 한쪽으로 고개를 돌릴 때만 뻐근하거나 끝까지 돌리기 어려운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제한은 단순한 근육 뭉침보다는 목 구조 자체가 예전처럼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참고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 병원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해도 대부분은 아직 참을 만하다는 이유로 생활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파스를 붙이고 찜질을 하고 며칠 쉬었다가 다시 같은 자세로 하루를 보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목은 회복할 기회를 잃고 불편함은 점점 일상이 됩니다. 다음에서는 이렇게 버티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의지하는 파스와 찜질이 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함정이 있는지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 통증이 계속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방법이 파스나 찜질입니다. 실제로 파스를 붙이거나 따뜻하게 찜질을 하면 통증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시 담이었나 보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느끼는 호전은 문제 자체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잠시 둔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파스나 찜질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늘려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 디스크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이미 목뼈 사이의 구조에 부담이 계속 가해지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때 통증만 잠잠해졌다고 해서 같은 자세, 같은 사용 습관을 반복하면 목은 다시 같은 압력을 받게 됩니다. 즉,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동안에도 문제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지점은 그래도 붙이고 나면 살만하다는 생각입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는데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본인은 괜찮아졌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채 사용을 계속하는 상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목은 회복할 시간을 얻지 못하고 작은 손상이 쌓여 점점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찜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하게 하면 뻣뻣함이 풀리는 느낌이 들지만 이는 긴장된 근육을 잠시 이완시킨 결과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자세나 사용 습관에 있다면 찜질 후 다시 같은 생활로 돌아가는 순간 부담은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찜질하면 좋아지는데 며칠 지나면 또 아프다는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패턴이 바로 목 디스크로 가는 길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병원 방문을 늦추는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파스와 찜질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 보니 굳이 검사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수술 이야기가 나올까봐 혹은 큰 병으로 판정될까봐 불안해서 더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태를 확인하는 것과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확인은 조기에 할수록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목 통증을 관리한다는 것은 통증을 없애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아픈지, 어떤 상황에서 더 불편해지는지를 살펴보고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활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파스나 찜질에만 의존한 채 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것은 신호음을 끄고 계속 운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에서는 이런 신호가 있을 때 이제는 미루지 말고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해야 하는 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참고 버티고 어느 시점에서 이제는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기준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통증의 강도보다 통증의 패턴이 달라졌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쉬면 분명히 좋아졌는데
요즘은 쉬어도 완전히 편해지는 날이 거의 없고 불편함이 기본 상태처럼 느껴진다면 이미 목이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목 통증이 어깨를 넘어 팔로 이어지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팔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간헐적으로 저릿한 느낌이 오고 손끝 감각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신호는 단순한 근육 피로보다는 목에서 내려오는 신경과 연관된 변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아프지 않더라도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한 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상태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오히려 목이 더 뻣뻣하고 고개를 움직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밤사이 목이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베개를 바꿔도 자세를 조금 바꿔도 비슷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단순한 잠버릇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아침 증상이 일주일, 2주일 이상 반복된다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모든 목 통증이 다 목 디스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리한 뒤에 생긴 통증이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가벼워지고 며칠 쉬면 예전 상태로 돌아온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증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남아있으면서 형태만 바뀌는지입니다. 후자라면 이미 몸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을 찾는다는 것은 곧바로 치료나 수술을 결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 점을 가장 크게 오해합니다. 확인은 지금 상태를 정확히 알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방향을 잡기 위한 과정입니다. 오히려 너무 늦게 가서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에 상태를 알고 있으면 생활 조정과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처럼 목 디스크는 모르고 버티는 시간 속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사는 것이 습관이 되면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점점 작아지고 대신 문제는 깊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준을 세워드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는 지켜보고 어디부터는 확인해 봐야 하는지 그 선을 알고 계시면 불필요하게 버티는 일은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건 이미 몸이 보내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참고 버티는 대신 한 번쯤은 내 목 상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목 디스크로 가는 길에서 한 발은 이미 벗어난 셈입니다. 지금까지 노년건강의학과 최병철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